원인자들이 있겠죠. 원인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어. 이 글자가 예를 들면 뭐 인목이다, 인목이다. 예를 들면 이 글자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해석을 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인과관계 고려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스펙타클한 이 인간관계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세계 이면의 뭔가의 에너지의 운동성과 관계성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그거로 말미암아 내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도움의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더 귀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 무엇인가를 귀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허자 이론이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허자가 되려면 뭔가 로직이 짜져야 되겠죠. 자, 허자 이론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배우고 나갈 때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허자라고 하는 허자 이론은 반드시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육신이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인자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관계성 속에 있으나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의 변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에너지의 변수들을 나는 무언가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땡겨오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땡겨오는 글자들이 관계성들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더라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관계성을 찾아내는데 허자 이론은 요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립니다. 허자 이론은 다른 거 말고 요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허자 이론의 어떤 생성을 얘기합니다. 자, 허자가 생기려면 무언가 서로 끌어오는 그 있어야 된다. 끌어오는 에너지의 운동성성에 뭐가 있냐면 첫째, 방합의 인자, 방합. 방합의 인자는 뭐죠? 뭘 방합이라 하죠? 방향의 합, 목들의 합. 예를 들어서 묘, 예를 들어서 진이 하나 빠졌다. 이랬을 때 어쨌든 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거지.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어쨌든 달려오는 힘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달려가겠죠. 그런 방향성의 해소 속에서 이 방향의 합의 인자 속에서 이런 에너지의 운동성 속에 숨어있는 허자. 알겠죠? 이게 허자 이론. 자, 그러면 임묘진에서 이런 것도 허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운동성도 허자의 이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상세하게 듣고 적어 놓으세요. 무언가를 글자의 허상의 에너지, 이거는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이는 실상은 아니고 허자의 에너지와 허자의 글자를 땡겨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방합됐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삼합이 있겠죠. 인, 오, 술. 오라고 하는 혹은 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자의 허상의 글자를 운동성의 에너지로 땡겨오려는 그런 관계성이 있겠죠. 그죠? 인과관계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허상의 허자의 세계라. 허자의 세계. 자, 그런데 이 허자의 통변을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거 또 다시 좀 더 설명. 자, 방합, 삼합의 운동성의 에너지 속에서 땡겨오는 허상의 글자를 허자란다. 그런데 허상의 글자는 실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의 운동성만을 때려온다. 그래서 실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은 머리에 담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개의 글자가 나란히 있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신신이 두 개 있다. 자, 취지입니다. 첨가는 안 해요. 취지의 인자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신신이 두 개 있다가 뭘 땡겨와? 인을 땡겨온다. 알겠습니까? 인을 땡겨온다. 그럼 묘가 두 개 있다. 인이 두 개 있다. 뭡니까? 신을 땡기고 있죠. 알겠죠? 자, 요 글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인이라 있다. 요 인속의 지장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요 지장간도 귀하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요 지장간까지 귀하게 씁니다. 헛자의 헛상의 글자로서 지장간의 글자를 귀하게 쓴다 이거지. 이 병화의 헛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병화의 헛자의 그 귀한 덕을 내가 받는다 이거지.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헛자로 쓰던 글자가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그 귀함의 가치는 없어지고 충함의 인자가 되어버리는 거다. 사건성이 발생해. 사건성. 이 헛자로 쓰고 있던 귀하게 쓰던 헛상의 글자로서 내가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이 글자가 없는.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주명조상에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 안 하면 헛자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헛자는 내 사주상에 이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적으로 혹은 귀함의 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개의 글자를 땡겨서 쓰는 거지, 실자가 있으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익숙함이 있는데 왜 헛자를 땡겨 쓰나 이거야. 내가 안테나가, 이런 좋은 안테나가 있는데 왜 굳이 무슨 안테나를 쓰냐 이거야. 어떤 것이 실제로 신자가 태동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두드린다 이거지. 없게 귀하게 쓰다가 신자가 들어왔다? 두드린다 이거지. 그러면 인목을 어떻게 두드려서 인목의 에너지를 동하게 만든다 이거지. 알겠죠? 신도 마찬가지라. 신에 인을 귀하게 써왔어. 다른 인목이 없어. 신이야. 자, 그래서 무, 병, 갑이라는 것 중에 그 중에 있는 갑목을 귀하게 써왔다. 근데 인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헛자 쓰던 것이 어떻게 없어지고 두드려 본단 말이야. 그럼 실제 사건성으로 빵 나타나게 돼 있어. 알겠죠? 이것은 사건성입니다. 사건성. 그래서 뭡니까? 지지 두 개가 서로 충하는, 지지 두 개가 서로 지지는, 근데 또 어떤 이론이 또 있냐면, 이 지지가 서로 합하는 인자를 땡겨온다라고 하는 학파들도 있어. 그건 뭡니까? 이 합하려면. 사신합이 되죠. 이런 학파도 있어. 제가 다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 있다면 뭐가 땡길까요? 해를 땡겨온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도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또 통변 속에서 이렇게 써보니까, 이 도충을 통해서, 충을 땡겨오는 인자들을 오히려 귀하게 쓰고 그럴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 해석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뭐? 마지막 한 개는, 시지에 뭐? 시지에 자가 있을 경우에, 다른 데 아닙니다. 시지에 자가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사화를 땡겨온다는 이론이에요. 사 중에 뭘 쓸 수 있을까요? 지장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사주에 불이 한 점 없는데 지지에 보니까 시지에 자가 하나 있어. 사를 귀하게 땡겼습니다. 알겠죠? 이게 왜 이래 되는지 내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자물상이 뭡니까? 이거죠? 요거 하나 있잖아. 요걸 귀하게 땡겨 쓴다는 그런, 하여튼 요걸 사주를 통변을 해보면 맞아요. 이런 통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아시겠죠? 자, 요래 쓰는데,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실자가 아니다, 그죠? 실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는 한쪽 방향에서 몰아서 좀 귀하게 쓴다, 이거지. 글자가 실제에 있는 이 글자처럼, 정말 말하자면 뭐냐? 내가 청와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직장에 일에 있는데도 뭐 좀 잘못해도 전화 한 통화 넣어가지고 해주는데, 그 사람은 어떤 용도예요?
내가 좀 실수하고 뭐 할 때 커버해주는 용도죠. 그죠? 헛자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에 뭐 예를 들어서 제다 이러면 이게 뭐 재물, 아버지 뭐 이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서 재물이면 재물, 그 하나의 팩타에서 아주 귀하게 쓰는 인재다 이거지. 청와대에 있는 그 혹은 뭐 청와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혹은 뭐 기업의 총수 중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내한테 모든 실자의 글자처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팩타에서, 즉 내가 뭔가 실수하는 데에서 뭔가 좀 커버해주고 쳐주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것처럼 헛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팩타에서 그것을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자, 첫 번째 삼합과 방합의 글자 한 글자를 빌 경우에 헛자 땡겨온다 맞죠? 도충에서 인이 두고 있을 때 신을 땡겨온다 맞죠? 그 다음에 시지에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놨어요. 이 헛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가 굉장히 고민했어. 헛자가 과연 맞을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글자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글자에 너무 함몰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입체적인 스펙타클한 그 삶과 살아온 인생 편편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고리와 그 에너지의 축적 인자들을 이 글자라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이거를 함축하고 녹아내릴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 이 공간의 인자와 그 살아온 모든 에너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인자 속에서 묻어져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헛자라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이제 걸 하다가 실제적인 통변을 통해서 이것도 일정 부분은 맞구나.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100%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방합과 삼합 1번 팩타. 방합과 삼합을 땡겨오는 것은 한 30%에서 50%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제가 실제로 통계를 해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해보니까 삼합과 방합의 인자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는 에너지의 운동성이 30%에서 한 50% 되고, 요거 도충 알겠죠? 두 개의 인자가 땡겨오는 헛자는 요거는 운동성의 에너지가 제법 크더라 이거지. 한 50%에서 70% 사이. 그 다음에 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가 있고 살을 땡겨오는 요거는 한 60% 정도. 자, 헛자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헛자가 다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헛자가 맞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실관 통변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헛자가 또 잘 맞는 사람도 있어. 헛자가 50명, 우리가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중에 5, 60명이 사주의 글자가 똑같은데 그 중에 글자의 에너지의 관계성과 에너지의 운동성과 인과관계의 고리성에서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요런 방합과 삼합 정도는 참고 정도. 요 글자를 나름대로 조금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요소는 되구나. 나는 인자의 경우를 두고 요 도충이로 같이 붙었을 때요 도충이로. 요거는 같이 붙었을 때는 서로 땡겨오자 하는 힘, 충으로서 땡겨오자 하는 힘의 강한, 알겠죠? 요게 헛자, 허상의 세계라. 그래서 근데 실자가 들어오면 어떻다? 헛자의 귀함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헛자기 때문에 다양하게 실자처럼 다양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서 귀하게 쓴다. 헛자의 주장관도 쓴다 안 쓴다? 쓴다 이거지. 알겠죠? 자기 사주 중에 두 개 같이 있는 사람. 지지에. 두 개 같이 있는 사람. 뭐가 있죠? 묘묘. 자, 묘묘가 있다, 이 말이죠. 묘가 있죠. 뭘 땡겼까요? 유금을 땡기고 있지. 이 유금이 뭘까요? 허상의 세계에서 유금이다. 내가 얘기했죠. 이것이 다듬어진 보석이요, 안테나요 하기 때문에
허상의 세계에서, 이거는 공부 쪽으로 가면 컴퓨터, 인터넷, 허상의 세계에서 쓰니까. 근데 정신의 도문의 영역에서 뭡니까? 도문의 안테나라. 알겠습니까? 도문과 이것의 안테나라. 안테나. 근데 유자가 딱 들어오는 게 되면 어떻습니까? 묘유충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충이 이제. 그래서 유년이 되면 묘가 좀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이동이나 왜? 충이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체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이사, 이동, 그 다음에 어떤 충암의 인자가 동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유금을 허자의 인자로서 쏜다. 자, 이것이 허자가 연월 언제예요? 시하고 일이다. 그러면 돼. 연월을 지나가지고 시하고 일에서 어떻게 내가 요걸 어떻게 써먹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실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 그냥 메모하고 적어 두세요. 제가 뭐 실제로 통변하면서 얘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있단 말이지. 유금이 딱 이래 있어. 자, 헛자를 땡겨오는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45세를) 지나면서. 요전까지는 뭐야? 외자였잖아, 외자였어. 45세까지는 외자였어. 그래서 이런 운동성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왜? 사주천 자체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발동한 게 언제다? 45세를 넘으면서. 왜? 여기 하나가 마치 하나씩 에너지가 점점점 되는 것처럼 45세, 47.5세 뭐 이런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가서 딱 중간에 딱 핵심에 딱 왔을 때 50 한 2.5, 53세쯤 됐을 때 가장 핵심이 된다 보는 거라. 이때는 강하게 땡겨온다고. 지금 뭡니까? 딱 46세, 47세가 딱 되면서 뭐예요? 이게 이제 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제. 유금을 땡겨오는 작동을 어떻게 동하고 있단 말이야. 금묘화실의 나이의 관계성에서 볼 때 이렇다, 거지. 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금을 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이가 지나고 금묘화실이 되면서 어떻게 이 에너지 인자가 서로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하면서 땡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렇게 땡겨오다 힘이 크다. 요때 딱 되면 53세 정도 되면 가장 강하게 땡겨오는 그 인자가 되거든. 그래서 요 유금이 그때는 팍 여기 흩자라서 딱 생겨요. 그래서 요걸 강하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통변해요. 실제로 이렇게 통변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이 유금의 인자를 흑자의 글자로서 귀하게 쓰고 있겠구나. 실제로 보이지 않겠지만 이 유금의 안테나, 그러니까 흑자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는 안 주겠죠. 피해는 주지는 않으나 무언가의 에너지의 접속 인자, 안테나 인자, 그 다음에 허상, 인터넷 혹은 이러한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로서의 인자로서 그것은 항상 내 주위에서 동하고 있다가 나이가 딱 들어가면서 내한테의 이것이 직접적인 인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에너지의 운동성으로 무언가의 에너지가 뒤에서 다가온다 이거라. 이해됩니까? 이거라. 그게 뭐야? 요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요것이 땡겨. 자, 요건 뭘까? 내 자식의 인자. 요건 뭡니까? 남편의 인자. 그러면 남편 자리와 자식 자리가 어떻게 합해가지고 뭘 땡겨와? 요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남편 자리와 자식 자리가 동해가지고 땡겨오고, 또 이것이 신금이면 재죠, 재. 그죠? 쟤는 뭡니까? 아버지 인자, 혹은 건강의 인자, 혹은 재물의 인자. 재물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요걸 써야 되겠는데